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신비한 측백나무 오일 효과를 한 번씩 아, 참고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필요한 것만큼 구해다가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차도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요, 바로 국가의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연방검찰 그리고 FBI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지금 적지 않게 양국 간의 크나큰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국정원을 당장에 때려 부숴버리고 거기를 더 이상 국가의 비밀 공작이나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은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이런 데다가 각기 분산 배치를 해서 쓸데없이 앉아서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국가의 기생충들을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지로 분산 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을 다 쫓아내더라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국가정보원을 없애버리고 국가정보 내에서 자생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생충, 회충, 요충, 십이장충들을 바깥에 내보내서 그냥 목을 쳐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 될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비밀 정보기관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대통령부터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차도살인의 배경, 내부에서 오히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에게 엿먹으라고 똥을 지금 북에서 오물을 담아서 지금 풍선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악취 나는 그런 대형 오물 풍선을 미국에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기관도 아니요, 또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거의 우리 국가안전기획부도 아닌 것이요, 더더욱이나 중앙정보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결론으로는 지금 이와 같이 먹고 밥값도 못하는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은요,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연령은 무슨 60세다, 70세다, 80세다 넘었을 때 다들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연적인 연령으로 인해서 노화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은 70세건 80세건 90세건 그대로 조직에 남아서 그들의 비밀스러운 특수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또 후학들 요원들에게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죠.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국가 원수예요. 또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와 같은 국정원 안에서 비롯된 간첩 사건, 또 정보사 등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간첩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미국의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협회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지금 수미 테리가 지금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죠. 자, 기소를 당한 배경을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슨 국정원 애들하고 그동안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뭐 좋은 음식점을 다니고 명품 가방을 받고 명품 코트를 선물 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작년 11월에 수미 테리는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즉 지상낙원 뒤에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죠. 지상낙원 뒤에서는 근데 그 지상낙원이라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자, 북한은 국가도 아니요 국제범죄 테러단체가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정한 하나의 범죄 조직단체인데 자, 그 지역 내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실언과 생생한 목소리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분하고 격분하고 비분간계한 김정은이가 당장에 저 수미텔이라는 못된 년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지령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령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 지령 바로 최종적으로 수미테리를 만나서 소위 선물을 주고 수미테리에게 온갖 알랑방구를 떨면서 수미테리에게 뭐라도 하나 들어보고자 적어보고자 노력했던 한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서 지금 일이 전개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수미테리를 죽여 없애라는 지령은 김정은의 지령입니다. 그 지령은 남쪽의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최종적으로 수미테리와 만났던 자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서 추론하고 또 취재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 미국에 파견 나갔던 그리고 수미테리를 만나왔던 그 여러 명 중에 약간 명이 한 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것을 미국 측에 고발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즉 무엇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쪽 국정원 안에 압력하고 있는 두더지, 즉 압력하고 있는 북한의 협조자, 즉 우리로 표현하면 북한 측의 간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아이들이 돈 몇 푼에 아니면 지금 뭐 성질 난 김에 서방질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간의 관계를 소위 죄를 뿌리고 북한식의 지금 오물똥풍선을 뿌려버린 듯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미테리는 작년 11월 방한을 해서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과연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북의 김정은 신권, 왕조 독재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경로를 했고 수미테리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로 인해서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칼을 빌려서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편을 살인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측에다가 차도 살인을 한 북의 지시를 받고 북과 내통하는 간첩들은 누굴까요? 바로 국정원 안에 현재도 암약하고 있는 현재 지원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차피 보직에서 배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자, 보직에서 배제가 되어 있거나 어떤 자는 이미 올라갈 수 없는
최고봉까지 올라가서 이미 퇴직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들은 지나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훈과 박지원과 문재인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워싱턴과 뉴욕 인근에 막대한 현금을 살포를 하면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정전선언 등 문재인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과 뉴욕 지역에서 지금 거의 무차별적으로 돈을 기관총 쏘듯이 돈을 써 왔었습니다. 저 역시 2018년도 가을경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뉴욕 지역을 제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서는 당시 가격으로 9천만 달러에서 1억 불 이상이 워싱턴 인근에 살포가 되어 있다. 한국에서 뿌리는 이 돈을 못 먹는 로비스트는 바보 병신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미 간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더럽고 몰상식하고 잔인한 만행이 한국 측에 일종의 배신 내지는 신고로 인해서 지금 미국 연방검찰이나 FBI가 확실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도부터 수미 테리가 지금 한국 측 국정원 요원들과의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언제가 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역산을 해 보면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오면서 누구누구를 뭐 미국 전문가로 평가하고 미국 지역에 파견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훗날 윤석열 정권에서도 역시 더 승진을 해서 들어왔다가 지난 작년 12월에 김기현 원장과 함께 모가지가 잘렸던 자인데 그 사람은 바로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꽤나 근무를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모든 것을 편파적인 인사를 해왔던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반기문이가 들으면 놀랄 정도로 누가 더 기름 바른 뱀장할까? 누가 더 기름 발린 미꾸라지일까라고 반기문이 하고 시합을 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바로 그와 같은 자인데 일종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기가 막히게 줄을 타고 들어와서 정무직 차장직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대미 라인을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사실 미국에서 무슨 비밀 공작 사업을 한다는 건요, 현실적으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방첩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뭘 해도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다 들키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것을 무슨 뭐 장기 고첩 공작이다 내지는 뭐 장기 수집 공작이다, 뭐든 뭐 장기 주재국 무슨 뭐 와해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리본을 달고 또 그림을 붙여서 근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돈을 남용, 예산을 포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돈을 만들어서 장난을 제일 잘 치는 애가 지금 현재 국정원 차장하고 있는 애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별것도 아닌 사업 여건을 가지고 뭐예요? CIA에서 퇴직한 여성이야. 그냥 윌슨 연구센터에도 있었고 CFR에도 있고 뭐 CSI에서도 있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냥 싱크탱커의 원오브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인 이 수미테리를 만나는 것 같고 마치 엄청난 비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꽃무늬를 붙여서 공작을 한 거죠. 이거는요, 공작이 아니라 무슨 공작이다? 바로 수수깡, 종이로 만드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아주 치기 어린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수미테리를 만나는 걸 가지고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거 포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마치 엄청난 비밀 자료를 수미테리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나 수미는 적어도 CIA에서 훈련을 받은 대로 국정원 아이들을 만났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 줘서는 안 될 자료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수미랑 만났어요. 그럼 그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가방을 사줬어요. 또 그 영수증 찍어요. 그렇게 해서 첨부물로 해서 다 서울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워싱턴 한 번도 안 가본 애들, 뉴욕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은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몇천 달러짜리 선물도 하고 여기 나가 있는 파견관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네. 멋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공작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유치원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수미 테리가 여성으로서 뭐 물질을 뭐 50 대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또 남편이 넉넉하게 돈을 못 벌면은 당연히 여자들이 가방이나 옷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수미가 과연 넘지 못할 선을 어겨가면서 FARA,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즉 로비스트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등록하지 않고 국정원을 만나서 몰래 뭘 갖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요. 굉장히 1차원도 안 되는 아주 수준 낮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도처에서 언론에서 뭐 방송에서 이런 수미테리가 약간 죽어들긴 했지만은요. 이런 그 수미테리의 행실에 대해서 뭐 굉장히 국정원이 무슨 뭐 은밀하게 음침한 무슨 비밀 공작 사업을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미국 방첩 당국인 FBI에게 발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지나간 몇 년 동안 FBI가 바보였겠습니까? 바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장비가 좋아서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차 안에서 대화 내용이 다 녹취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 안에 들어가서 둘만의 뭔가를 속삭이고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작성한 메모지 이런 것들을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의 녹취 장비로 촬영까지 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 묘사가 되어서 미국 검찰 당국에게, 미국 FBI에게 이런 모든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수미 테리를 만났던 국정원 요원이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 FBI나 미국 검찰 측에다가 이것을 지금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국가정보 내에 친북 세력, 친중 세력, 그리고 친문재인 세력들이 잔존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 대한민국을 역전시키고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아직도 국정원 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주로 다 그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학교는요.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학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해왔던 자가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출세를 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미 퇴직을 10여 년 전에 한 제가 봐도 이런 애들은 틀림없는 북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으로 미 당국에서 의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고든 창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도 문재인에 대해서 그는 노스 코리아, 북한의 에이전트, 간첩이다라고 일찍이 설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을 써서라도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선언
그리고 종전협정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 당시 친북 좌경 세력이 점철되어 있던 문재인과 그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국정원도 완전히 장악을 당했고, 그리고 문재인의 지시, 또 이북 평양의 대남 공작 부서의 지시를 받아서 이와 같은 미국에서 미국을 엿먹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령부를 쫓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평양의 지령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던 자들이 바로 이번에 수미테리 건을 미국에다가 몰래 고발한 이런 암약하고 있는 내부 간첩, 내부 두더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가 미국에서 이미 간첩으로 지목이 되어서 미국에 파견 나갔다가 쫓겨 들어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현직에 보임될 수가 없겠죠. 아마 외부로 파견 나가 있거나 아마 허술한 데서 과거로 같으면 무슨 심의관 같은 그런 자리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 서훈과 박지원의 지령을 받아서 한몸 한뜻으로 움직였던 머리 자체 내부가 다 새빨갛게 좌익 사상으로 전염되어 있는 그런 국정원 직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국정원 직원이지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정보사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원에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요. 자, 외교부에서 샴페인 잔이나 돌리고 카페트나 밟고 다니던 조태용이라는 아저씨가 국정원장으로 와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1차장, 2차장, 3차장 얘네들이 현장 일도 안 해본 정말 초심자들이에요. 한 놈은 뭐 혼자 흑색이다, 뭐 황색이다 그러고 다니면서 돈 빼먹는 것만 아주 귀신적인 득도의 경지에 올라간 그런 놈이에요. 아마도 요즘도 비싼 술 사다 날려놓으라 정신없을 거예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자, 분석부서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전에서 필드에서 이런 액션을 현장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갖고 뭘 하겠냐고. 과거에도 보면요, 보좌관 출신 하던 애들이 국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왜? 보좌관 하면서 전임 국장, 전임 차장들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자리를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그런 그 따까리 출신들, 보좌원 출신들, 보좌관 출신들은요, 현장 일을 안 해봤다고. 현장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시건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국정원에 다녀도 국정원 요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일 잘한 게 뭐다? 종이에다가 글자로 녜녜녜녜 거리고 보고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현장 가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내부 첩자의 간첩 행위로 인해서 미국 조야를 발칵 뒤집는 이번 기소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수미테리가 미국의 국법을 어긴 간첩으로 지금 보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따라서 수미테리가 형량이 정해질 겁니다. 과거 옆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사례처럼 그동안 수미테리가 우리에게 한국 측에게 줬던 그런 모든 자료의 제목만이라도 요약 정리해서 쫙 정리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미국에 건네주면요. 최소한도 수미는 못해도 최하 10년 이상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지휘라인이 지금 무능하고 미숙하고 무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간첩 소행이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이것을 해외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이란 놈이 알지도 못해. 파악도 못해. 걔는 부대 지휘도 안 해본 그런 애야. 즉 국정원에서 정규과정으로 뽑을 때는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도 없는 수준의 애들이었는데 이후에 과거 그 국정원의 안전기획부 시절에 그 씨름협회장 출신의 ROTC 출신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엄삼탁이라고. 지금 이제
저쪽에 지옥 갔는지 하늘나라 갔는지 떠나고 없는데, 엄삼타계가 ROTC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위 대위로 제대하는 그런 그 장교들을 갖다 따로 뽑았다고. 그럼 보통 우리처럼 정규 과정으로 들어올 때 200대 1, 300대 1 경쟁을 뚫고 들어올 때는 우리 동기 중에서 육사 출신 아이 해사, 공사 다 털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일반 장교 출신들이라 하더라도 정규과정 시험 보면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차장하고 있는 그런 애도 정규과정으로 입사할 능력도 안 되는 육사 출신 애예요. 뭐 육사가 과거엔 똑똑했는지 몰라도 지금 80학번 이후에 무슨 육사 애들은 반에서 뭐 한 20-30등 밑에가 있는 애들도 가고하는 그런 학교로 떨어져 있어요. 무슨 70학번들이 들으면 화날지 몰라도 80학번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능력도 안 되는 애가 국정원에 들어와서, 그것도 말하자면 특채로 들어온 거예요. 정규과정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촌놈이 부대 지휘도 안 해본 데다가 조직 관리 지휘도 안 해본, 혼자서만 다니면서 특보실로 차장실로 몰래 쥐새끼처럼 다니면서 그 얍삽한 짓이나 했던 그런 아이가 지금 차장까지 가 있는 이런 한심한 나라 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금도 돈 받아먹고 돈 빼돌리고 돈 상납하는 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어떻게 한다? 현장 가서 일해야 될 거나 일을 할 줄 몰라. 할 능력이 안 돼. 자, 이런 거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 갖다 준다고 일 잘한다고 착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나중에 큰일 날 사람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먹고 싶지 않으면 일 똑바로 하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두더지들 간첩을 잡는 일을 급선무로 해야 돼. 간첩이 적성국에만 간첩이 아니야. 북한하고만 붙어 먹어야 간첩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붙어 먹어도 그것도 역시 간첩인데, 이번에 수미테리 건이 발생한 거는 북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내부 직원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하고 이거는 미국으로 볼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건 뭐냐? 국가지휘관들이, 국가지휘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국가정보기관을 완전히 썩어 빠진 조직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종이 고양이가 된 상태로 지금 무단 방치를 해두었다. 자, 개판된 정도가 아니야. 개판을 넘어섰어. 요즘에 어떤 우리 애청자들이 뭐 누가 국정원 출신이 그러는데 뭐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라도 뭐 능력 있으면 잘 선배 써야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미친 개소리다 그랬어요. 응? 아니, 사상적으로 썩어 있는데 국가관이 없는데 그런 새끼들을 데려다가 쓴다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응? 그거 공작 한 번 안 해본 놈들, 현장 활동 한 번 안 해보고 4시 환관들처럼 옛예거리고 다니면서 커피 잘 타고 비행기표 잘 예약하고 식당 예약 잘하는 그런 따까리 출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썩어 빠진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이 이처럼 개판으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 그런데다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아주 더러운 상태야. 어떻게 한미 공조를 하고 한미 혈맹이라는데 이 야비한 새끼들이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와서 근무하면서 수미테리를 만나고 했던 이놈 새끼들이 이런 걸 갖다 역을 해가지고 미국 검찰과 미국 FBI에다가 역정보를 흘리면서 고자질을 해. 이 얘기는요, 앞으로 한미 간의 협조가 이제는 아마 굉장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화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 있고요. 한국 애들이 이번에 이렇게 고자질한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열하고 악랄한 이런 가증스러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에브리얼 하인스 그 DNI 국가정보장이 왜 비공식적으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갔는가 했더니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얼 하인스 입장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윤석열 씨, 너네는 어떻게 우리가 혈맹이라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맺은 유일한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자질해서 뒤통수를 쳐 뒤에서 사시미 칼 꽂고 도끼질을 해? 니네가 사람이야? 니네가 짐승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군대도 안 가봤어. 해본 일이라고는 그 양아치 건달애들하고 비슷한 검찰이 다야. 그러니까 무슨 국가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어? 없잖아요. 지금도 당장에 믿을 세력이라고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정보장 그 여인이 아주 무섭습니다. 에브리엘 하인즈. 자, 그 여인이 와서 야, 너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신을 시켜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놀아도 되는 거야? 너네들이 이와 같은 간첩질은 결코 우리나라 또 양국 간에 도움이 되지 않아. 어? 그리고 너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지시를 안 내려는데도 밑에 놈들이 이딴 짓을 했다 그러면 니네 나라는 무슨 전통도 규칙도 질서도 없는 완전히 야만스러운 나라구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혹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다리겠죠. 이것들이 제대로 움직일 것인가 안 움직일 것인가. 지금 기다립니다. 자, 이것처럼 미국은 이번에 미국 측에 고발한 것이 국정원 내부가 짬짬이를 해서 즉 모의를 하고 입을 맞추고 해서 미국 측에다가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자들을 이런 퇴직한 한 놈, 그 다음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둘째 놈, 그리고 작년에 쫓겨 들어온 세 번째 놈, 얘네들의 정체를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위에 지난번에 차장으로 있었던 어떤 이가 어떤 식으로 인적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미국 애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검찰에서 지나간 10년간의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FBI가 확인한 것도 있었겠지만 국정원 내부의 두더지, 즉 북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움직인 간첩이 오히려 역으로 미국 FBI나 미국 검찰 측에 과거 수미와 만났던 수미 테리와 접촉했던 사건들을 정리정돈해서 건네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에브리엘 하인스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가 와서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을 텐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잘못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 자리 왜 하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직 왜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께서 내어주는 혈세를 갖고 얻어먹고 있는 종놈의 신세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이 나라의 섬겨될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지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존대받고 국민들로부터 숭앙받는 그러한 미신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이곳은.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잘못을 알고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국가정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이 얘기는 미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정원에 얘기를 해봤자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서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하고 미국에 파견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반대한민국적인 행동, 대한민국 체제를 북에 헌납하려고 했던 문재인의 그 입과 그 손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온갖 협잡지를 해왔던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미국에서 볼 때는 100% 간첩이다, 에스피오나지다, 스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간첩의 행위를 미국에서 해왔다는 거죠. 지금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참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진 찍힌 세 놈 가운데 한 놈은요, 미국에서 애를 낳고 아마 거기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와 같이 더럽고 추잡한 짓을 애를 갖다가 출산함으로써 그쪽에서 또 그렇게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이런 아주 얌체 같은 짓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했겠죠. 뭐 워싱턴 공사 한번 해봤으니까 당연히 무슨 부소장급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만한 또 대우를 안 해주면 대우 안 해준다고 또 징징거릴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망가진 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국가정보를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죠. 모사드를 담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파행적으로 결정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어지고 국내 정보 활동이 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닮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롤모델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명했던 김규현이라는 전 원장은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지들끼리 차장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세트로 다 날아갔는데, 결국 이 작년 김규현 차장과 권춘택 차장, 김수현 차장, 이 사람 셋이 동시에 목이 잘리는 가운데 아마도 이 사건의 근본이 되는, 즉 수미테리를 조종했던 사람의 분명히 그 안에 연루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당시 쫓겨 들어간 이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뭐 거의 적국의 스파이 정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놈을 잘라내지도 않고 아직도 국정원 내부에 두고 있다라면은 이것 또한 큰일 날 얘기죠. 자, 이번에 보면 차도 살인을 국정원이 감히 미국 CIA와 FBI 상대로 일을 벌였어요. 자,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걸 차도살인이라 하죠. 내부적으로 북의 지령을 받고 있는 내부 간첩 세력들이, 내부 북한의 협조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세력들과 연동되어서 간첩질을 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아직도 속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국가정보원,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단 50명, 100명으로 해도 좋으니까 현재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우리 대부분의 공작관들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현재의 국정원은 둘 이유도 없고 둘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없애버리고 최소의 인원만으로 위치도 파악되지 않는 특수 건물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든지 해서 바로 비밀 첩보 공작 활동에 전념해야 되겠다. 지금의 조직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실이니 국가안보실 이런 데에 있는 정말 깜도 안 되고 지금 그 안보실에 있는 어떤 아이는 국정원의 비밀문건, 기무사 비밀문건을 들고 나가서요, 그게 잡혔어요. 벌금을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놈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국정원의 제1차장 역시 마찬가지로 마포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들 지금 국고를 탕진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야 됩니다. 국가안보실에 있는 애나 국정원 차장이나 이런 애들을 전부 다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이게 적성국과 내통한 것도 간첩이지만요, 내부의 공작 자금을 갖다가 끝없이 뭐 억대로 수십억대로 빼서 다른 데로 유용 남용을 한다 그러면요, 이것 또한 대역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으면서 조금 있다가 정보사 관련된 얘기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질서가 없어. 규칙이 없어. 위아래도 없고 전문가가 없고 온통 말이야 비전문가 초짜들이 나와갖고 누구누구랑 같은 실사랑 가깝다 뭐 이래가면서 진짜 광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여러분들 몇 명의 것들입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유구히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 국민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뽑아준 일개 머슴 하인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나 시건방을 떨면서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서 앞으로 갈 일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즐겨 먹을 수 있는 바로 학문 검사하는 그곳에 밖에 없어. 왜 열심히들 일 안 하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우리가 죽어갈 때 언제예요? 6.25 전쟁 때 아니에요. 공산 침략을 받고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 대한민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줬던 미국 아니야. 그 한 건만 보더라도 등 뒤에서 배신 때리거나 칼 꽂거나 이런 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마치 뭐 국정원 애들이 행동을 갖다 잘못해서 들통이 난 거라는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북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북의 비밀 지령에 따라 움직인 국정원 내부의 두더지 간첩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해결법은 국정원 안에 간첩을 잡아내야 되겠죠. 잡아내야 되겠죠. 어디부터? 원장 차장부터 거짓말 탐지 태워야 되는 거야. 조태용 씨는 과거 미국이나 다른 데 있을 때 적국과 만나서 거짓말한 게 있나? 우리나라의 정보를 팔아먹은 게 있나 없나? 차장으로 있는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거짓말 탐지기 태워서 네가 정무직에 앉아서 밖에다가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낸 게 있나 없나, 이거부터 위에서부터 따져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간첩을 잡아내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보고 들어가서 잡으라 그러면 한 100여 명은 내가 잡아낼 것 같은데. 100여 명은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간 놈도 다 잡아들여야 돼요. 설령 퇴직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왜? 나가서 계속 간첩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다 죽여야 되죠. 자, 국민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자유와 정의를 올바로 수립하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간첩들이 이 나라에 암약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놈들은 100% 간첩이지만 미국과 알랑거리면서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정보를 퍼다주는 것 역시 간첩입니다. 일본과 관계, 중국과 관계,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행실을 하는 놈들 모두 간첩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무르고 허술한지 아시겠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소위 법을 안다고 하는 법조 카르텔, 이 양아치 건달 부패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이러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